자, 지금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뭐 확산되고 있다. 한남, 송파, 여의도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입주가 시작된 경우 뭐 고급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향후 하이엔드 들어갔는데 임차인들이 돈이 없나 봐요. 지금 운영 관련해서 어렵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향후 오피스텔 시장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안 대표님. 예. 네, 하이엔드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 시장이랑은 개념 자체가 또 여기서도 또 나뉠 것 같아요. 아예 달라지는 시장이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급을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 중에서도 뭐 노년이나 뭐 청담 이쪽으로 정말 하이엔드 오피스텔들 분양이 잘 됐거든요. 근데 개념 자체가 정말 달라요. 뭐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뭐 100억, 200억 넘어가는 그런 상품들도 완판이 됐고, 정말 진짜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있으신 분들의 거래 시장인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일반 뭐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뭐 평형당 어떻고 이런 개념을 좀 넘어선 것 같고, 일반적인 이런 건 단순 시세라기보다는 희소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이나 뭐 우월감도 있을 거고, 뭐 고급 시설, 뭐 여러 가지 보안이 주는 서비스들, 이런 고급 서비스들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상품이다 보니까 정말 뭐 대출 한 푼도 안 받아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시는 게 이제 하이엔드 시장이 좀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이런 시세보다도 그런 여러 그 상품 자체가 워낙 개별성과 이제 희소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이런 것들은 그래서 향후 그런 투자 가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앞으로 뭐 얼마나 오른다 어쩐다 제가 뭐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들만의 특정 수요가 분명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말 뭐 다른 세상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뭐 시세나 이런 것들 향후 전망은 이들 나름대로의 굳건히 가지 않을까 저는 뭐 전망을 합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투자하셨다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이 상당하신 분인 것 같고요.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이제 입주가 시작된 단지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고급스럽게 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시설, 뭐 주차장이라든지 세대 내부, 그다음에 전체적인 동설계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틀리게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호텔식 서비스 부분입니다. 호텔식 서비스, 저희가 호텔에 가게 되면 발렛부터 뭐 룸 서비스부터 다 제공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하이엔드 고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호텔은 뭐 가보시면은 몇백 세대죠. 근데 지금 강남에 공급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상품들은 그렇게 몇백 세대짜리 대규모 공급은 아니고 대부분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의 이제 이런 소규모, 중소규모로 공급되다 보니 하이엔드 서비스,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고급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고급이라 그러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고급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고급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하이엔드 상품을 투자하실 때는 꼭 세대수란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최소 200세대 이상이 되는 규모라 그러면은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굉장히 세대수가 적어도 고급스러우면 됩니다. 설령 50세대, 70세대, 100세대 정도 되더라도 폐형대가 크고 큰 만큼 그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이라 그러면 충분히 운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오히려 전용 면적이 30평, 40평, 50평 이런 대단히 좀 큰 폐형대가 들어와 있고,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대, 200억대 이런 상품들이 혼합된 상품이다라 그러면 충분히 그러한 소비를 지출하실 수 있지만, 이런 세대수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상품 구성이 대형화되어 있지 않다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3년 이상 유지하기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 이게 현실적인 조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질문 봤는데 여기 임차인 운영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니까 요즘에 지금 이 두 분이 말하시는 건 진짜 하이엔드고 가끔 짝퉁 하이엔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한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뭐 한 10억,
뭐 15억 사실 이거는 본인들이 마케팅을 하이엔드라고 하는 거지. 두 분이 말하는 거는 뭐 억이라고 하면 세 자릿수나 뭐 한 50억 이상, 100억 이 정도 상품의 하이엔드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디 가면 뭐 하이엔드라고 그랬는데 뭐 가격도 뭐 8억인데 막 하이엔드 그 섹터가 좀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청담동이나 논현동 이런 쪽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밑에 단하고 또 심지어는 저번에 제가 어떤 걸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 동대문구 어디에 있는 하이엔드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하이엔드 섹터가 아닌데 예? 그 사이트가 있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승조 대표님하고 안유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분양시장도 너무 잘 알고 강남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의 가 말하시는 그 하이엔드가 뭐 한강이 쫙 보이는 그런 조망으로 보시는 거로 근데 임차인님 운영을 겪을 정도면 뭐 좀 다른 지역에 있는 하이엔드가 아닌가. 예. 좀 짝퉁에 좀 가까운 그렇게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오죠. 예. 지금 사실은 입주를 한 단지들은 진짜 초고가의 하이엔드 상품들은 아니고 초창기에 공급된 것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급되는 것들보다는 평면도 좀 세대가 좀 작고 총액도 좀 작게 분양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호텔식 서비스가 활성화가 아직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건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첫 공급이고 첫 입주 상품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향후 오피스텔 시장 전망이란 또 이제 질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분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오피스텔을 무주택자 이제 20대 30대 초반에 이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전략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자기 집이 없고 주거 지역을 계속 전세든 월세든 무주택으로 이전해가면서 산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큰 평형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유해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 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투자 여력이 된다라 그러면은 청약 가점을 위해서는 실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선택할 만하다. 근데 단 가격을 보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절대 뭐 비싼 거를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오피스텔이 과거보다 아파트보다 쌌던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업 시행주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의 규제를 받고 그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의 가격을 통해서 이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일반화된 게 이제 최근 트렌드인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보다 비쌌어요. 분양가 자체가. 그러한 상품들이 최근에 전부 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저도 자문을 많이 해드리지만 통계를 입주한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은 단지에 섞여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 섞인 단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평균 9% 정도 차이가 나요. 아파트가 100이라 그러면은 오피스텔 가격은 91 정도, 한 9%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이 오피스텔을 사도 돼라고 고민하실 때는 인근에 비교한 아파트들 가격을 비교하셔서 그래도 10% 가까운 차이가 나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보유했을 때 내가 청약 가점은 훼손되지 않고 계속 가점을 높여갈 수 있는 상품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투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